안녕하세요. 코딩 기술사입니다. 어제 이 JWT 토큰 탈취하는 시연을 올렸는데요. 좀 생각해 보셨나요? JWT가 탈취되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 제가 오늘 1월 25일 일요일인데요. 이게 답변들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대부분 이 JWT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어떤 보안 강화를 위해서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댓글에 있는 이 내용들이 대부분 적용하면 좋을 내용들을 작성해 주셨어요. 그럼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JWT 토큰이 이 통째로 탈취당하면 그 사람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으로 바로 로그인하는 걸 확인을 하셨죠. 참고로 이 JWT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시연을 하고 어떤 대응책을 같이 고민해보자 한 건 JWT가 보안에 취약한 인증 기법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JWT 자체는 원래 스테이트리스 상태, 그러니까 무상태에서 어떤 토큰 기반 인증을 제공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분산 시스템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중앙에 세션 저장소 없이 분산된 환경에서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증하는 토큰 기반의 인증 기법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 서버는 토큰을 발급만 할 뿐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이 JWT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서버가 발급한 게 맞는지 서명을 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출처 확인이죠. 내가 발급한 게 맞는지, 위조가 됐는지, 그리고 내용이 변조됐는지를 제공하는 거죠. 즉 누가 가지고 왔는지는 묻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JWT가 책임지지 않는 게 있어요. JWT는 토큰의 저장 위치를 어디로 해라? 이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요. 토큰이 탈취됐을 때 어떻게 할지도 관여하지 않고 토큰을 폐기하거나 강제 로그아웃, 재사용에 대한 탐지, 세션 관리 이런 쪽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설계 범위 바뀐 거죠. 이런 토큰을 베어러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현금의 비유를 한번 들었었죠. 이 JWT는 현금, 우리가 현금 5만원권 있으면 누군가가 그걸 훔치거나 길거리에 주웠다 그러면 그 현금은 위조 지폐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주운 사람이 혹은 훔친 사람이 현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JWT도 토큰만 유효하다면 누가 써도 막지 않는다는 거죠. 이 베어러 토큰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토큰이 탈취돼서 잘못 사용되고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토큰 소지자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노파심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나 JWT라는 어떤 인증 토큰 기반 인증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설계 사상과 목적 자체가 그렇게 탄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JWT가 통째로 탈취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걸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막는 게 좋을지. 첫 번째, 훔치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만약 훔쳐가더라도 최대한 쓸모없게 한다.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JWT 토큰은 기밀성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저번 시연에도 보여드렸듯이 이 JWT 토큰을 여기 사이트에 붙여넣기 해보면 다 나오죠. JWT 토큰 페이로드에 실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JWT의 페이로드는 단순히 베이스 64 인코딩 된 있는 겁니다. 암호화가 아니고. 그래서 JWT 페이로드 안에 절대로 중요한 정보를 담으면 안 되죠. 이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절대로 JWT 토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먼저 이 HTTPS는 필수죠. 요즘은 안 쓰는데 거의 없죠. 백기 스니핑이 되지 않도록 암호화해서 전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로컬 스토리지나 그런 데 들어있는 정보를 가져갈 수 없도록 토큰을 이 로컬 스토리지나 쿠키 같은 데 말고 전송할 때만 포함되는 HTTP only 쿠키로 그 토큰을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로컬 스토리지에 넣으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접근 가능하죠. 그러면 탈취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 HTTP only 쿠키로 하면 브라우저만 접근 가능하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추가로 HTTP only 쿠키로 했으면 same 사이트 설정을 두 가지 중 하나로 반드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좀 더 강한 건 스트릭이죠. CSRF 방어를 위해서 이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서버에 로그를 남길 때 이 HTTP의 authentication 이 헤더가 남지 않도록 하든지 마스킹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부에 권한 없는 사용자가 이 로그를 통해서 토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훔치지 못하게 하기는 세 가지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훔쳐가더라도 최대한 쓸모없게 하기. 즉 토큰이 탈취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안 설계 그리고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유효기간. 이 액세스 토큰은 최대한 좀 짧게 하는 게 좋아요. 탈취가 되더라도 이 짧은 시간 내에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즉 탈취돼도 곧 만료되게 하는 거고요. 리플레스 토큰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좀 더 길게 가죠. 이 부분은 저희 댓글에서도 그렇고 많이 언급하신 부분이에요.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보안책. 이 토큰을 발급할 당시에 환경을 검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유저 에이전트 있죠. 여기 보면은 이 브라우저의 에이전트 값인데요. 거기에 OS 버전이나 이렇게 브라우저 내부 웹킷 정보 그리고 그 브라우저 버전 이런 정보 유저 에이전트 정보를 그 로그인 할 때 토큰 발급할 때 이 유저 에이전트 정보를 포함해서 해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탈취당하면 그 탈취자의 브라우저 정보와 토큰을 발급했을 당시에 브라우저 정보를 비교해서 맞지 않으면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차단을 시키는 거죠. 다만 이건 크게 완벽한 어떤 그런 보안책은 아니죠.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리플리스 토큰을 로테이션 하는 방법인데요. 토큰을 갱신할 때 리플레시 토큰도 같이 교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 사용된, 그러니까 이미 이 리플레시 토큰으로 한번 토큰 교체를 했는데 또 리플레시 토큰이 들어오면 이건 뭔가 탈취됐다라고 보고 즉시 모든 토큰을 그전에 제가 재발급한 것 포함해서 이 리플레시 토큰하고 엮여있던 모든 인증을 무효화시켜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 기능 보호. 그러니까 그 로그인을 했어도 그 이후에 돈을 보내거나 비번 변경하거나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들은 한 번 더 인증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탈취한 사용자는 토큰밖에 없으니까 2차 인증은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토큰을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거죠. 토큰이 로그아웃 됐을 때 그 토큰의 JTI 값을 저장해 놓고 다음번에 들어올 때 이 저장된 값을 비교해서 로그아웃이 한 번 된 토큰일 경우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이 훔쳐가도 쓸모없게 만드는 이 네 가지 방법은 모든 걸 다 적용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 비즈니스의 보안의 강도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도메인의 특성에 맞게 취사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 실무에서
이런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했어요. 이 첫 번째는 이 JWT가 탄생했던 설계 목적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스테이트리스 특성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다만 조금 더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액세스의 만료 시간 짧게 잡고 리플레시는 길게 잡고 그리고 중요한 기능은 추가 인증을 받도록 구현하고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그 토큰 발급 당시에 유저 에이전트를 토큰 해시 값에 포함하고 이 기존 이 스테이트리스를 살리면 마이크로 서비스의 확장성, 뭐 서버 저장할 필요 없죠. DB 조회할 필요 없고 이런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다만 어떤 토큰 탈취나 서버에서 이 로그아웃, 강제 로그아웃이나 이런 걸 이제 못 시킨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좀 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탈취에 대해서 좀 더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할 때는 조금 방법을 섞는 게 좋습니다. 여전히 액세스 토큰의 만료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좋고요. 리플래시 토큰은 이제 서버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탈취된 상황을 알 수 있고 서버에서 그 즉시 그 토큰을 무효화시키고 강제로 로그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테이트리스라는 장점을 일부 포기하는 거죠. 리플래시 토큰에 있어서는. 그래서 상태 관리가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하이브리드 패턴일 경우 토큰이 이렇게 발급이 되는 거죠. 액세스 토큰의 JTI는 사실 뭐 저는 여기에다가 JTI를 해본 적은 없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 블랙리스트 관리할 때 이걸 저장하는 거죠. JTI를. 그래서 액세스 토큰의 JTI를 발급해서 그 로그아웃 할 때 레디스에 저장해 놓고 다음번에 똑같은 액세스 토큰으로 들어오면 한번 로그아웃 된 거기 때문에 탈취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했던 건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JTI 넣고 SID 넣고 JTI는 토큰의 식별자고 SID는 이 로그인한 현재 세션의 식별자죠. 둘 다 고유값으로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레디스 같은 데다가 이 키로 SID를 만들고 값으로 이 현재 발급된 토큰의 JTI를 저장해 주는 거죠. 이때 TTL을 그 리플래시 토큰의 만료 시간하고 똑같이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그 재사용을 탐지하게 되고 방어하게 되는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갱신 요청은 이 클라이언트가 SID와 JTI가 담긴 리플래시 토큰을 전송을 해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레디스에 이 리플래시 토큰이 있는지 SID 키로 검사해서 요청한 JTI와 처음 발급해서 저장한 JTI가 일치하면 통과를 시켜요. 그리고 리플래시 토큰을 새로 또 발급하죠. 그때 다시 새로 발급하는 JTI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만약 탈취가 됐다 그러면 이 해커가 그러니까 이미 9버전, 이미 사용된 9버전의 리플래시 토큰으로 액세스 토큰 재발급을 요청하겠죠. 그러면 서버에서는 방금 그러니까 이전에 해커가 요청하기 전에 이미 JTI가 한번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 해커가 보낸 과거의 JTI하고는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해서 이 SID에 걸려 있는 모든 그 JTI에 대한 인증을 다 폐기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이 해커는 물론이고 이전 정상적인 사용자도 로그아웃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용자는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니까 재로그인이 또 가능하겠죠. 한 번은 불편하겠지만. 자, 정리해 보면 먼저 훔치지 못하게 한다. HTTPS 사용하고 HTTP only 쿠키 사용하고 세임 사이트 설정하고 많이 훔쳐갔으면 최대한 쓸모없게 만든다.
액세스 토큰은 짧게 하고 리플레이스 토큰 로테이션을 적용해서 리플레이스 토큰이 2번 이상 재사용이 시도되면 모든 인증을 다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 정보를 담아서 같이 서명하거나 중요한 기능은 추가 인증을 받는 거죠. 그리고 JTI 기반 블랙리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다 적용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도메인 보안 수준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되죠. 보통 액세스 토큰 수면 단축시키고 리플레이스 토큰 로테이션 시키는 거, 그리고 2차 인증 요런 거 3개 정도는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요 앞에 건 필수로 다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반응이 괜찮으면 실제 저번에 보여드렸던 패스트 API 가지고 샘플 데모를 한번 구현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응이 그닥 좋지 않으면 그냥 이 정도에서 JWT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